지금 살 수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LG V20, 갤럭시 노트 5, 아이폰 7 플러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박스샷이고요. 제품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갤럭시 노트 5 그리고 V20 그 다음에 아이폰 7 플러스입니다. 소위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불리우는 제품들입니다. LG전자의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리고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제품들은 이 시점에서 살만한 스마트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친구 녀석이 저한테 스마트폰을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는 사진을 자주 찍고 웹서핑도 좀 자주 하고 게임도 좀 하는 편인데 그리고 또 샤오미 거를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게 좀 사진을 좀 찍으려면 홈미노트는 좀 안 될 것 같아. 외산폰은 말고 좀 LG V20이라든지 아니면 삼성폰 좀 알아봐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생각해보면 TV 연동도 잘 돼야 되고 그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주변 기기들 연동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최적화되어 있는 외산폰이라고 고를 수 있는 게 이게 좀 스마트폰이라고 고를 수 있는 게 좀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하지만 스마트폰 중에서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만큼 최고의 기술들을 넣었고 그런 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5 그 다음에 아이폰 7 플러스 그 다음에 V20을 준비한 겁니다. 예. 우선 제품 외형을 좀 보자면 아이폰 7 예, 아이폰 7 플러스 제품인데 5.5인치입니다 5.5인치고 그 다음에 LG전자의 V20 예, 보시는 것처럼 5.7인치입니다 5.7인치고 갤럭시 노트 5도 5.7인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크기는 5.7인치로 동일하게 크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폰이 5.5인치로 좀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외형이 좀 더 작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5.7인치면은 충분하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5.5인치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크기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면 해상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 1440 곱하기 2560 픽셀의 갤럭시 노트 5랑 그 다음에 V20는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이폰은 1080, 1920 픽셀을 보여주고요. 디스플레이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V20는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는 IPS를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요. 갤럭시 노트 5는 삼성이 이제 추구하는 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디스플레이가 좀 차이가 나고 해상도 차이 나고 크기 차이 나니까 당연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죠. 근데 카메라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이 제품들을 모두 다 사용해보고 실제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카메라가 뭐 웬만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제품들을 보자면 갤럭시 노트 5만 제외하고 모두 다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면을 보시면 네, 전부 다 듀얼인데 갤럭시 노트 5 이놈만 예, 아직도 듀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듀얼 카메라 전쟁에서 나오지 않은 제품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7 플러스는 전면에 700만화소, 후면에 1200만화소, 와이드 앵글에 f1.8 렌즈, 망원 앵글, f2.8 조리개의 2배 줌인이 되는 망원을 달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듀얼인데 이 녀석이 렌즈가 두 개가 달렸는데 한 놈은 1.8이고 한 놈은 2.8이고 또 한 놈은 망원이라서 2배 줌이 된다. 근데 왜 망원을 달았는지 참 모르겠고 갤럭시 노트 5는 네, 1600만화소 전면 500만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20은 20는 후면에 f1.9 일반 1600만화소 광각 800만화소인데 화각이 이제 1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전면은 120도로 기울어져 있고 500만화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V20 같은 경우에는 전면과 후면 모두 다 광각이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도 이게 와일드하게 좀 찍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카를 찍을 때도 굳이 셀카봉이 없더라도 멀리 가지 않고도 135도의 풍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면과 후면 전부 다 광각으로 셀카봉 없이도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광각 렌즈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단점은 이제 8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화질이 엄청 좋다고는 할 수가 없고, 이제 광각으로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V20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f1.9 일반 1600만 화소, 그리고 광각은 앵글이 135도에 800만 화소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이제 1200만 화소에 5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전면에는 500만 화소의 이제 광각인 120도가 장착이 됐고, 후면에도 광각입니다. 전면과 후면 모두 다 광각인데, 후면에는 또 카메라가 2개 달려 있고, 전면에는 또 1개 달려 있어서 총 3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면도 이제 셀카 찍을 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광각을 달았기 때문에 셀카봉이 없이도 손을 멀리 뻗지 않고도 멀리 있는 사람, 좀 가까이 있는 사람 이렇게 쉽게 찍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카 찍을 때, 단체 사진 찍을 때 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얘기 드렸듯이 이제 f1.9인데 16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또 광각도 달려 있어서 800만 화소의 135도로 기울어져 있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얘기했지만 광각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화질이 조금 떨어져서 8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600만 화소와 비교하자면 화질이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화질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건물이 막 휘어져요. 왜 휘어집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그 광각 렌즈라는 거에 대한 처음에 개념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DSLR을 좀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아, 그래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 아니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카메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솔직히 애플하고 같이 2개를 많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듀얼 카메라가 있는 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애플은 왜 망언을 넣었을까요? 계속 의구심이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화각이 다른 애들을 넣어서 좀 더 재미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트5는 여기 끼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끼지도 못했고, 다음에 이런 듀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또 이제 AP를 보자면, 갤럭시 노트 5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엑시노트 7 옥타 7420을 넣었고요. 그리고 V20 같은 경우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20 MSM 8996을 넣습니다. 애플은 애플이 자랑 또 칩셋을 또 만들죠. 애플의 A10 퓨전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스펙을 좀 놓고 보자면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고, 외장 메모리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일단 용량이 있어서 갤럭시 노트 5는 32기가 또는 64기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V20 같은 경우는 64기가 단일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폰은 이제 좀 선택권이 많은데 32기가, 118기가, 그리고 256기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차이가 나죠. 근데 외장 메모리를 지원되는 거는 오직 V20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장 메모리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에서 좀 자유로운 거는 V20 밖에 없고, 아이폰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고속 충전 루머가 뭉성했지만 실제로 사서 보니까 뭐 고속 충전 지원되지 않고요. 예, 무선 충전도 되지 않는 판에 뭐 고속 충전입니까? 예, 되지 않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갤럭시 노트 5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고속 충전 모두 다 지원됩니다. 이런 거 있어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교체까지도 되는 거는 배터리 교체까지 되는 거는 LG 20 밖에 없습니다. V20 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용량 배터리 양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V20은 3200mAh 이고요. 갤럭시 노트 5는 3000mAh입니다. 아이폰 7 플러스 같은 경우는 2900mAh입니다. 이런 거 보자면 아이폰 7 플러스가 제일 작네요. 2900mAh 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용량이 가장 큰 거는 V20로 3200mAh로 가장 큽니다. 용량이 차이가 좀 난다는 거. 예, 그리고 지원하는 OS는 갤럭시 노트 5는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우가 장착되어 있고요. V20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7.0 누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iOS 10이 지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안드로이드 OS가 장착된 거는 V20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누가 7.0이 제일 가장 큰데 이거 장착되어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죠. 예, 지문인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문인식은 전면과 후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후면에는 지문인식이 없고 전면에 지문인식이 있는 게 갤럭시 노트 5, 그 다음에 아이폰 7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지문인식 누르면 됩니다. 근데 V20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후면에다가 살짝 손가락을 갖다 대면 바로 잠금 해제가 됩니다. 후면에 있기 때문에 놓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노크온처럼 이렇게, 얘는 노크온이 없죠. 이렇게 눌러도 반응 없고 얘도 반응이 없습니다. 노크온처럼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자면 지문식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잡아서 후면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쓸지, 들고 있을 때 전면을 눌러서 잠금 해제를 할지, 예, 잠겨 있으면 눌러서 이렇게 아니면 후면을 이렇게, 예, 어느 게 편할지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하는 기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니까요. 예, 그리고 노크온 기능은 V20에 있는 좀 특별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앞서서 계속 이렇게 스펙 얘기랑 그다음 비교 얘기를 좀 해줬는데, 실제로 사용하면서 어떤 핸드폰이 좋을까? 스펙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실생활에 편해야 됩니다. 그런 걸 보자면 갤럭시 노트 5, V20, 아이폰 7 플러스 이렇게 간단히 비교한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 노트 5, 그 다음에 V20,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 세 가지 제품을 간단하게 비교해봤는데, 제품에 따라서 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지만 추구하는 이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품들을 모두 비교하자면 V20에서 이제 조금 더 강력한 하이파이 음원 재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녹음이라든지 음악에 재생시켜 놓고 자기 목소리를 더빙 시킨다든지 이런 특별한 기능들을 넣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좀 차이점을 보자면 조금 더 차이가 더 날 겁니다. 근데 이제 제품마다 추구하는 기본 스펙에서 좀 이제 차이점을 보자면 이런 기능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자신이 추구하는 이런 성격하고 이 스마트폰이 더 잘 맞아 하면 실사용에서 좀 더 불편함이 없겠죠. 솔직히 불편한데도 계속 쓰는 거 보면,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호불호가 갈린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품 세 가지를 비교해봤고, 이 시점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어떤 걸 쓰면 좋을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제품으로 재미있게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